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 일단 우원식 의원 네. 오늘 잡았습니다. 일단 국회의장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예상들 다 이제 추미애 당선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고,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우원식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여전히 가능성 그쪽이 높았는데, 아무튼간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으니까 거의 100% 아니겠어요? 대단히 높아진 게 아니죠. 끝났죠. 끝났죠. 뭐 끝난 거죠. 뭐. 일단 뭐 최종이 된 거니까. 전 그래서 일단 뽑았습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에 뜬 인물. 예, 뜬 인물은 아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인물이다라는 뜻에서 김건희 여사 됐습니다. 지금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5월 16일 날 한국 캄보디아의 정상회담 배우자 모임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 참석을 하고, 오늘 또 경기도 양주에서 예, 사립 완화식 행사가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부부 동반으로 공식적으로 행사를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월 30일 날 20일에 국회 개원하면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특검 몰아붙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고, 최근 모든 언론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짠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가장 그 핫한 인물이 김건희 여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 당선, 또 김건희 여사 등장 다 조금 있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요. 금주에 진 인물로 가서 최창렬 교수. 역시 뭐 같은 맥락에서 전 추미애 당선이 졌다고 보십니다. 본인도 제가 그 BBS에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추미애 당선이 나고 당선을 전제로 해가지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추미애 당선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표정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럼요. 그러니까 워낙 뭐 꼭 국회의장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워낙 그 본인이 이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스스로가 졌죠. 그래서 완전히 그 좀 일단 이번 주는 예. 또 진인물이 아니겠는가라고 일단 봤습니다. 최진 원장, 금주의 진 인물. 뭐 정치인이 아닌데요. 정치인들하고 자꾸 오버랩을 강하게 시킨다는 점에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같습니다. 뭐 말 바꾸기 많고 뭐 압수수색 같은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팬덤층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행사 강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어떤 정치 행위하고 많이 좀 오버랩이 될 것 같아서 좋지 않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호중은 상당히 이번에 타격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진인물. 뉴스가 막 쏟아져요. 근데 정치권 아닌 분도 괜찮은 겁니까? 저도 사실 김호중 생각 많이 했었는데 정치권 인물이 아니라서 그랬는데. 뭐 최 교수님 마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아무래도 우원식 추미애 요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일단 추미애 당선인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궤적이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럭비공이라는 별명. 뭐 럭비공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좌충우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소신껏 밀어붙인다는 그런 측면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그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또 앞장서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또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법무장관 몰아내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중에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예측 가능하지 않거든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 특히 중진들 중심, 재선 이상 중진들 중심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국회의장이 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야 뭐 어차피 대권으로 간다는 예상을 하는 건데, 의외로 추미애 당선인이 이 대권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당내 여러 가지 복잡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 어떤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께 많이 작용했다라는 많이 그 전망들이 분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우원식 후보가 된 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다. 국회의장이 되면 워낙 튈지 모르는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번 민주당의 이러한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말이죠. 예.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적 전략적 판단 이런 게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바짝 긴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기울었었을까요? 아니면 글쎄. 조금 애매한 입장이었을까요? 저는 애매한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최준 원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우원식 의원이 하루 전날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적격이다라고 했다. 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는데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그냥 반응 없었죠. 네. 그래서 추미애가 안 찍기에는 망설이는 의원들에게 우원식 의원을 찍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거다라는 흐름이.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감이 들고 또 하나는 근데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또 그런 말에 대해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진짜 그런 말 했을 것 같고. 아니 그 비스듬하게 말을 틀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하고 역지사지를 우리가 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머릿속에 온통 차기 대권이 가득 차 있을 텐데 자 우원식이나 추미애는 둘 다 친명계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그렇죠? 근데 추미애 의원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역비공 같은 사람이고 우원식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온건파이고 예측 가능하고 비교적 중도 쪽에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원내나 원외를 두루두루 상황을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예. 누가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내 대권 가는 길에 좀 더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뭐 우원식 쪽이라고 더 해답이 나올 것 무난하다. 같아요. 그쪽이 더 무난하다. 그렇죠. 예, 전략적으로 보면 충분히 당장 우행적 흐름으로 보면 추미애가 유리한 것 같지만 대권 전략으로 본다면 우원식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이재명 대표나 옆 친명계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줄곧 기용해서 총선까지 같이 치른 조정식 의원 두 사람이 국회의장 후보로 나섰다가 그 한쪽은 단일화, 한쪽은 사퇴 이렇게 네, 했잖아요. 이제 보통 그 단일화 사퇴 결정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쪽으로 결정했나 그렇죠. 보다.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점친 그렇게 건데 어찌 보면 조정식 정성호의 이 단일화 사퇴가 오히려 우원식을 당선시킨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조정식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상당히 그리고 이번 공천에서 조정식 의원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고 그래요. 예.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하고 약간 불편하기도 했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 한간에서 있는 거라서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끔 합리적인 뭐 비판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좀 합리적인 얘기 좀 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가 가장 확실하다. 자기의 뜻을 따르고 말이죠. 그 추미애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략적으로 그랬겠지만. 그랬죠. 최근에. 그런 점에서 아마 추미애 쪽으로 기울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가 추미애 전 대표죠.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의외로 대권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전략적 판단이 아마 친명계에서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중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민주당이 한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그 강성 지지층 위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진들의 우려 같은 것들이 같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이 어느 쪽으로 딱 그 마음을 정하기보다도 그냥 어느 쪽이라도 그냥 괜찮다. 안 돼도 괜찮고 두 사람이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건 뭐 순전히 짐작이지만 솔직히 추미애 대표,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 껄끄러워했다. 예, 그동안에 그 지금 정치해온 걸 보면 여야 협상이라는 국회의정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이 한 번 불이 붙으면요. 화가 나면 통제가 불능합니다.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이 상당히 예. 부담을 가졌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엄청나게 가깝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긴한 가등이까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에 부담을 가졌다. 너무나 가까운 측근이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 같은 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좀 말렸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형 요번에 좀 기다려주시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누굽니까 조정식 의원도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답은 우원식 의원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사퇴를 안 했으면 오히려 우원식 되기가 어려웠을 어려웠겠죠. 텐데 예, 사퇴가 결국 우원식 당선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뭐 다들 그냥 추미애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뒤집어진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임에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 이건 그렇죠. 동의하세요? 저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대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자신의 정치 입지가 의외로 불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햄씀직해요. 예. 뭐 어쨌든 추미애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뭐 그 안의 경위를 우리가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의외의 그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체포동의안도 부결이 아니라 가결된 적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해서 내가 대표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굳힐 수 있다. 더 굳히겠죠. 예. 그렇죠. 예, 또 일종에서는 그 자기의 마음도 그렇지만 명분도 섰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명분도 되겠죠. 네, 저는 뭐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재명 하면 요즘 얘기가 나오는 일극 체제, 뭐 또대명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다시 연임을 하거나 이후 대권 과도를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이런 말들이죠. 예를 들면 당을 좌지우지한다. 원내대표도 자기가 찍으면 바로 되는 거고 예. 국회의장도 찍으면 바로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오히려 연임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짐으로써 봐라 우리 당 상당히 좀 민주적인 측면이 있다. 예. 개혁적이고 역동적이다라는 그러니까요. 긍정적인 당의 이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명분 오히려 축적된 네.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안팎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죠. 뭐 며칠 동안은 당원들이 좀 일단 탈당도 하고 이런 소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거 그리 크게 번지지는 않는 것 제가 같아요. 볼 때 그게 분위기가. 뭐 결정적이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당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 찻잔 속의 움직임이었고 그렇죠. 강성 지지층들이 그냥 뭐 의뢰 민주당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강성 팬덤들하고 의견이 좀 당 흐름이 좀 달리 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서 훨씬 좀 낫죠. 예. 그리고 지금 당성 당원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면요. 소리는 사실 크지만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친명계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떨 때는 상당 부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열성 지지자들이. 근데 어떨 때는 상당히 좀 부담되죠. 부담되는 측면도 그렇죠.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강성 지지층의 부담은 어떻게 보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 두 분이 같은 용어를 쓰시네. 또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서휘영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 상행선 교통량이 느는 가운데 사고가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안진터널 안에 사고 나서 한 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한데요. 이 여파로 북진천 나들목부터 정체 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광암터널 부근 1차로에도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하고요. 이후 상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8km 정체고 이후 안성 분기점과 기흥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또 수원 일대로는 2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정체 빚고 있고요. 서울 시내권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교통량 많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웅궁교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9km 막힙니다. 강원권에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양양 분기점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 지체 정체 반복되고요. 이후 내촌 일대로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또 경기권에서는 설악과 서종, 덕소 3패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진부부터 6km, 또 둔내터널 안으로도 속도 더디고요. 이후 덕평에서 양지터널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동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최창열 교수. 예, 전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말인데 이 국회의장 후보 선거 예, 관련입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과 지지자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예. 상처받은 여러분께 미안하다. 이 말을 꼽았는데 저는 이게 핫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대단히 어이없다. 충격적이다. 어이없다라는 말이라고 느껴지는 게 왜요? 아니 당원들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원도 당원인데 어쨌든 그 이른바 민주정당의 그 국회의원들 당선인들이 뭐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당선자 총회에서 뽑은 거니까 어쨌든 우원식 의원으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가지고 갈 길이 멀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거 사실 어떤 면에서부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 선거의 정당성 부인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 진짜 이건 충격적이고 어이없어요. 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당선 후보자로 확정된 후에 이거는 당선인들과 당원을 갈라치게 하는 글쎄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답변이 논리적으로 좀 타당한 게 그럼요. 전당원 조사를 해봤냐고요. 네, 그러니까요.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어이없다. 이 말은.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 금주의 한마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께서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재임 중에 인도 타지마을 묘 가서 많이 뭐 예산 낭비, 국고 낭비 논란과 관련해서 딱 해명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당시에 내가 바빠서 대신 영부인을 보냈다라고 인도에서 거듭 요청을 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건 관광이 아니라 당연히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외교 업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단독으로 외교로 갈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지, 그리고 영부인의 단독 외교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과거 이호 여사가 딱 한 번 국회 유엔에서 연설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가서 그런 적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영부인은 어떤 민생 부분을 챙기고 대통령이 못 챙겼던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는 것이 좋지,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인도 타지마을 방문 김정숙 지사 이 부분 계속 논란이 있었던데 이거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한다면 이후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좀 망감이 좀 교차합니다. 네. 아무튼 뭐 요거는 사실관계에서 대해서도 좀 서로 다툼이 있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대목인데 네. 요즘 또 민감해지니까 다시 회고록에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목하신 것 같군요. 근데 저는 그 금주에 핫한 한마디에 두 분이 그 상남자 얘기 홍준표 지사의 꺼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꺼내시는.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누구 사람 해도 되는지 이제 갖고 왔거든요. 상남자 얘기. 네. 갖고 왔는데 그것도 핫하면 맨 처음에 제가 그걸 꼽았어요. 이게 남자 상남자지 이거 자기 부인도 보면 못하면 어떡하냐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이 지금 이 정청래 의원 이번에 더 훨씬 이건 정당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제가 이걸 꼽아 두 개 하면 제가 그거 얘기했죠. 홍준표 시장 자체가 원래 상남자 스타일, 이것도 상남자론을 강조합니다만 대통령까지 적용하는 건. 그런데 이 상남자론에 대해서 또 안철수 의원은 또 강하게 또 반박을 했고. 그런데 이제 뭐 일부 그 언론에서는 아까 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우리 최진 원장이 이제 김건희 여사 150여일 만에 공식 석상 등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또 두고 법무부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가 난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 점에 주목하는 언론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법무부에서의 그 인사 직후에 홍준표 지사가 이 상남자로 표현을 썼다는 면에서 그럼 결국 법무부의 그 고위직 인사는 대통령의 자기 여자 지키기용 인사냐라고 하는 거에 거의 그거다라고. 그거라고 이제
정당성 부여한 거죠. 이 홍준표 시장의 이 발언이 말이죠. 그러게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그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 발언대로 사람들이 다 그러면 아니 법무부 검찰 고위직도 그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 부인 지키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이런 비판이 오히려 세지지 않겠어요? 이 얘기가 도움이 될 리가 없죠.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 발언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포인트라고 봅니다.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오히려 더 거부감을 더 증폭시키는 편이라고 봅니다. 개인 인간 사회에서의 뭐 상남자를 얼마든지 좋지만은 지금 대통령의 상남자로는 전혀 맞지가 않죠. 그 타이밍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그좀 그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무부의 그 검찰 고위직 인사 검찰총장은 나는 늦춰달라고 했는데 완전 묵살당했다는 네. 식의 반응을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세요? 저는 뭐 아주 그 검찰 인사는 한간의 그런 비판들 왜 검찰 인사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하느냐 그게 좀 맞다고 봐요. 그리고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해라 신속하게 하라고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지시를 한 상황인데 예. 지금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지금 이걸 중앙지검장 내 1차장과 4차장이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였거든요. 그 1차장, 4차장 다 이제 물론 2, 3차장도 다 이제 물론 그만뒀습니다만 딴 데 전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불화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명시적으로 그걸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7초간 뭐 답변을 안 했다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보고 그 진짜 얘기를 했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무장관 또 그럼 검찰총장이 이게 꼭 들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재개가 됐고 앞으로 재개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권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민심에 총선 대참패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저는 여권이 변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시점에 그런 검찰 인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오비락이라는 부정적인 의혹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 그런데 하필이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비락은 정말 우연일 때를 말하는 거고 이건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봤는데도 지금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의 이 보수 언론에서조차 그렇죠. 사설과 김영 칼럼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 언론들이나 모든 방송에서 비판적일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듯한 표정이나 말을 하는 바람에 마치 과거에 대통령과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갈등을 겪었던 상황을 데자뷰 리마인드를 시킨단 말입니다. 다시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지금 언론들 신문 보니까 과거 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상황들을 마치 빗대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이 남았는데 이후에 또 수사 과정에서 어떤 돌발적인 충돌이 생길 수도 많이 있죠. 나올지 그렇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위험스럽죠. 일단 말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지만 수사 잘 될까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무지센 표현입니다. 사실인데 일단 총장이. 중앙지검장이 바뀌고 또 차장들이 바뀌면 물론 그 실무 부장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장검사도 바꾼다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그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중앙지검장 바뀌고 차장 바뀌고 부장까지 바뀌어서 이 수사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한단 말이죠. 우선 시간이 더 걸리죠. 우선. 시간 자체가 걸리죠. 이거 다 파악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단지 수사라는 게 이 정치처럼 생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돌발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다고 보고 바로 이러한 점들이 전 윤 정권을 점점 힘들게 만들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오랫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쟁점이 이어지니까 그렇죠. 이건 좀 딱 털고 갔으면 윤 대통령이 오히려 좋을 텐데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대통령의 그 영부인에게 아내에게 이 잡힌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 아니죠. 어쨌든 간에 남녀간에 잡혔다는 게 이 사건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정권적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찰 인사까지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이게 사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이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추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맞아 떨어진 것 같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들 말이에요. 임기 말에 보면 그 아들이나 형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임기 중반에 이렇게 보면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제보가 들어오고 맞아요. 그때 빨리 정리를 했으면 그래요. 임기 말에 그렇게까지 힘들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사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빨리빨리 진상 규명이라는 수사를 제대로 하면 이게 적당하게 어떻게 보면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버리면요. 걱정이 많이 되죠.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두 분 다 이제 윤 정권을 걱정하는 그런 그 뉘앙스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네. 아무튼 그게 제대로 그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 문 열자마자 분명히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강하게 것이고 네. 뭐 정면 충돌이 현재까지는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임기단축 개헌이나 뭐 이른바 탄핵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돼서 힘을 받을 수가 있죠. 야당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 뭐 그게 직접 연관이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여권으로서는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돌파를 네. 제가 볼 때 못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돌파 못할 겁니다. 아마.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행보를 하다가 네. 정책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SNS를 바로 어제 이제 또 처음 했습니다. 네. 비대위원장 사퇴한 이후에 처음으로 네. 중국 직구 제품들의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안 된다라고 하는 방침이 나오자 이건 과도하다. 나도 쓰고 있는데 뭐 이런 표현과 함께 그렇죠. 또 뭐 이건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뭐 어떤 나경원 의원인가요? 또 역시 좀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뭐 말이죠. 이렇게 이어지면서 정부도 이게 전면 금지는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약간 기조가 바뀌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SNS 통해 목소리를 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출마하겠다는 거죠. 네, 그 과정으로 가는 행보 같아요. 뭐 이후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행보 보면 상당히 좀 준비된 계획된 그런 행보를 하거든요. 우선 지인들 만나고 그다음에 동네 도서관 가고 그다음에 또 SNS에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온라인상으로 그러면 앞으로 오프라인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점진적으로 활동의 폭이 강해지고 넓어진다는 거 하고 예. 두 번째가 상당히 주목되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으로 SNS를 공개적으로 좀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한 우리 의견. 제품 지금 왜 그것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예, 바로 그겁니다. 처음으로 SNS에서 발언한 내용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행보도 그렇다면 비윤으로 반윤으로 갈 건지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뭔가 이제 공식적인 메시지가 처음인데요. 네. 그냥 직접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책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상 공식 정치 행보를 재개한 거로 봐야죠. 그리고 이제 전당대 출마로 거의 뭐 우리가 굳혀진다고 보고. 근데 지금 우리 최 원장 말씀처럼 지금은 이게 정책적인 메시지지만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제 비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야말로 반윤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하면 반윤으로 계속 자리매김해 나갈 겁니다 아마. 그래야 당 입지도 살고 그래야 전당대회에 만약 출마한다면 승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런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몇 주째 최창렬 교수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갈 거다라고 그러니까 하고 계시고 네. 최진 원장은 아니다. 아직 시점이 그렇지 않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손을 잡아야 한다. 뭐 화합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서로 이제 밀당하는 그런 또 과정이 나올 밀당.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미 당을 보면은 한동훈 출마를 놓고 찬반이 아주 세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예. 뭐 제일 주목한 게 아주 강도 높게 한동훈을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행동들이 보면 그 3040 세대들이 당내 모인 게 있지 않습니까? 천목회라고. 네. 5월 그 15일 날 그 밤샘 토론을 했는데 이때 결론을 내는 내용들이 보면 무지 강경해요. 보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총선 패인을 분석했는데 와 이게 뭐 입틀막 불통 정치 때문이고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고 예. 그리고 이정섭 전 호주 대사 임명. 건들 이런 건들이 결국 문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차기 당권 대표를 뽑을 때는 룰을 50대 50으로 바꿔라라고 예.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서
5월 18일 어제죠. 어제 그 간사, 그러니까 천목회 간사가 방송에 나와서 아주 세게 얘기했었는데 이 정도 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안 나올 수가 없다. 바로 안 나올 수가 없다. 바로 그 천목회가 예.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출마한 그래서 낙선한 예. 당선자는 김재섭 당선자 한 명인가밖에 한 명이죠. 없어요. 네. 그 천목회 그 멤버들의 구성이 젊은 층이고 서울 수도권에 출마해서 전부 낙선한 낙선한 사람들이고 이들의 목소리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라. 윤정부가 잘못했다. 한동훈이 대안이고 한동훈은 반윤으로 가야 한다. 결국 그 목소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거 과. 근데 이철규 뭐 원내대표 하려다 만 분 이런 분들은 아, 나도 책임지고 안 나가는데 한동훈 너도 나오면 안 되는 식으로 이미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바로 그 전쟁이 붙은 거죠. 그죠? 전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저는 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고 말았어요. 이제 서로 호랑이 등에 탔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래서 밀당이다 이런 말에는 솔직히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이들과 굳혀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의 속성상 말이죠. 권력의 예. 속성상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제가-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나오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가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면 나는 당신과 반대길이 갈 수밖에 없다. 상당한 부분에서 그럼요. 물론 사사건건 안 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그런 이미 전쟁이 그치.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제 자꾸 밀당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갈 경우에 한동훈이 반윤으로 깃발을 들고 대통령하고 대립하는 모양으로 가면은 답이 안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 앞길이. 윤 대통령의 앞길은 답이 잘 안 보이고 답이.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길은 좀 보이죠. 예, 그렇죠. 약간 아주 예. 중요한 말씀인데. 그거니까요. 근데 아무리 봐도 윤석열 지금 지지율이 20%대 후반에 머물고 있지 당에 총대를 메고 도와줄 수 있는 뭐 호위무사도 없는 상태에서 예. 지금 당권 대권 1, 2위를 달리고는 한동훈까지 척을 지고 대결해서 가겠다? 거기다가 야당은 완전 지금 국회만 열려라 하면 지금 특검 전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인데 거기 뻔한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윤 밀당이 대통령이 가능성이 간다가 아니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리 가고 있다고요. 가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은 아까 천목회가 지적한 그런 부분들 받아들여서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변하면 뭐 가능성이 있어요.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예. 한동훈 위원장 스탠스가 바뀌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김건희 여사 여전히 공식 운동 제기하고 천목회가 지적한 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검찰 인사하고 그다음에 용산 인사들을 전부 저기 낙선 검찰 출신들로 하고 그럼 지지율이 안 오를 것이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윤과 같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지지율이 오르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를 텐데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로 미뤄볼 때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없어요. 그래서 밀당이나 내가 일로 가야 된다는 그 당위에 대해서 느끼지만 못할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한동훈 입장에서도 사실 정면 대결로 윤석열 대통령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사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변해라. 예. 변해라. 예. 내가 이렇게 해서 세게 갈 수도 있다라는 예. 나름대로.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아직도 아끼는 마음 때문에 변화하는 걸 계속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미 둘 함께 관계는요. 일시적으로는 지금 정도면 임기가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대통령 네거티브 파워는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못하게 되는 글쎄요. 권력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구나 지금 집권 이제 3년 차인데 그걸 아는 한동훈이 지금쯤은 공개적으로 대통령과 적당히 반대 의견을 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다시 힘을 합하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일찍 반기를 들고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척을 지지. 그다음에 모든 당권 주자들, 대권 주자들이 다 한동훈은 반한 연대를 지금 모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아무리 본인 자기가 팬덤이 있다 하더라도 혈혈 단신으로 지금 가기에는 너무 많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일단 대표로 안 나오면 좋다고 봤는데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건 현실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좀 있어라 뒤로 빠져 있어라 찾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근데 이미 그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거기 나올 거가 99%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걸 감수하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과 한동훈은
화해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뭐 전혀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90% 이상 없다 이렇게 좀 봐요 사실. 예. 근데 저는 아무튼 두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둘이 살려면 공생공멸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여지가 아직은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실은. 그 여지가 남아 있는 게 현실화되려면 예. 윤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달라지든지 그렇지.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부분적으로 달라지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네. 맞지 않습니까? 네. 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그게 달라질 수밖에 앞으로의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 사람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버티고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지만은 바로 가시화되면 전당대회가 이제 뜨기 시작하면 뭔가 물밑에 절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한동훈이 떨어져 나가면 다른 당 대표 떨어져 나가면 전당대회 이후에 국회 여당 표 이탈은 감당을 못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기싸움 비슷하게 현재까지 왔다면 예. 국면이 본격화되면 누가 얼마만큼 어디서 달라지느냐. 봐야 되죠. 그런 데서 정말 뭐 극적인 이 화합 내지는 밀당 정도의 형국으로 갈지 예. 정면 충돌로 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데 저 이제 후자 쪽으로 갈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독립 변수가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몇 가지 변하고자 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영수회담도 하고 이준영 기자회견도 하고 그건 좋은데 그냥 만나고 회견한 거 외에는 달라진 게 그거 말고는 없죠. 없다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없으면 더욱더 알겠습니다. 없어질 겁니다 아마. 그러면 더 이상 가까이 와지기는 어렵죠. 뭐 7월 정도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를 오늘 잘 좀 정리해 드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에게 부르는 봄날은 간다 같이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